결국은 반도체가 제일 중요한 건데, 반도체는 메모리부터 그냥 HBM까지 사이클이 내년에도 유지가 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당장 박살날 일이 거의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거를 막 한국 망한다는 식으로 뭐 미국이 뭐 이재명을 싫어해가지고 관세를 일부러 뭐 더 때리는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다 정치병 걸린 사람들이고, 결국은 저희가 25%를 맞더라도 그냥 맞는 거지. 그리고 그 안에서 가격을 이렇게 저렇게 전가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우리나라 밸류체인 안에 다 있잖아요. 지금 일본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희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쫄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국장입니다. 최근 들어서 환율이 다시 1,400원대를 뚫었는데 코스피를 뭐 해도 되냐 아니면 코스피 어디로 가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달러 지수가 소위 100 밑에 있는데 98 밑에 있는데 환율이 1,400원대라는 거는 뭐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례적이다 보니까 한은에서도 유사한 자료를 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것은 결국 3,500억 불 그 관세 협상 논란 때문이긴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3,500억 불을 현금으로 다 줘야 되냐 이런 생각이고, 현금으로 다 주려면 우리가 그걸 어디서 조달하냐, 조달하는 과정에서 환율이 올라가지 않냐, 그러니까 뭐 수합을 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큰 시계에서 보면은 저희가 약간 지금 수세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것도 너무 막 그렇게 고민하지 말자,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이런 식으로 한국에게 좀 압력을 넣었던 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압력을 넣었던 게 4월이었는데, 4월은 잘 아시겠지만 4월에 이제 리버레이션 데이, 이제 자유의 날, 트럼프가 자유의 날을 선언을 했는데, 그때는 여러 데이터들이 물가가 좀 튈 수도 있다는 그런 징조가 보이면서 이제 90일 유예를 하게 되거든요. 90일 유예를 했는데, 근데 지금 현재는 트럼프가 좀 더 강짜를 넣는 거는 우리나라 빼고 대부분의 중요한 나라들하고는 관세 협상 다 했어요. 그러니까 EU랑 유로존이랑 했고, 그 다음에 일본이랑도 했고, 중국이랑 이제 하는 게 중요하고, 한국은 약간 격가지에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미국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관세가 올라오질 않아요. 관세로 인한 물가 영향이 안 올라오잖아요. 뭐 CPI를 보든 PPI를 보든 PC를 보든 뭘 보든 거의 안 올라오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 더 때리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4월보다 우리가 좀 더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건 맞습니다. 여기서 막 구인철 기재부 장관이 뭐 환율 협상을 완료했다, 뭐 대미투자액 증액은 못 들었다, 이게 돈을 더 달라 하는 얘기를 TV에서 했던 거를 구인철은 못 들었다는 얘기인데, 환율 협상을 완료했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도대체 저게 뭘까?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 이분은 지금이 관세 협상하는 과정에 있는데 뭐 환율 협상을 해왔다는 걸 보면은 실무가 약한가 봐. 어쨌든 저는 이제 그냥 실무가 약한, 그냥 뭐 이상한 거 하고 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관세 협상을 뭐 하고 왔다는 그런 얘기는 아닌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결국 한국과 미국 간의 전반적인 관세 협상은 에이펙에서 마무리할 것 같고요. 에이펙이 올해 10월 말부터 11월 1일까지 있잖아요. 그때 시진핑도 오고 다 오니까 여러 나라의 중요한 협상들이 그 자리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도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그냥 15% 플러스 3,500억 불이냐 25%냐를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15% 플러스 3,500억 불을 조금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하려고 하면은 15%가 나으니까 저희가 그 노선을 갔던 거고, 뭐 아무런 설득이 안 되고 결국은 파국을 일어나게 되면은 25% 맞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25% 맞는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망할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나라도 다 관세 15나 다 20은 이미 맞고 있어. 협상을 다 했지만. 결국은 그냥 5%나 10%포인트 차이라는 건데, 그 5%나 10%포인트 차이 때문에 3,500불을 다 그냥 생돈으로 갖다 바쳐준다?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그냥 뭐 어떤 거 저떤 거 하겠지만은 15보다 올라갈 수도 있죠. 그냥 20%의 뭐 다른 거가 될 수도 있고, 결국 15 플러스 3,500원 수령금에서 25% 깡세금 그 사이 어딘가에서 협상할 거고,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냥 저희는 적당히 괜찮아질 겁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를 잘 생각해 볼게요. 한국 증시가 이렇게 레벨업이 된 게 관세 15% 유예해 줬기 때문에 레벨업이 된 겁니까? 한국 증시가 레벨업이 된 거는 작년 말부터 있었던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해소가 됐기 때문이고, 크게 보면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상법이었고, 상법만으로도 2,500이 3,500 온 거고요. 앞으로도 작동하면은 이거 혼자 4,000 보낼 얘기예요.
그리고 올해 11월이 되면은 배당분리 과세가 논의가 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배당분리 과세가 정착하게 되면은 이거는 5천 이상으로 보낼 요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 증시가 좋아지는 거는 제도 개선이라든가 머니무브가 이쪽으로 와서인 거고, 외국인들 보시면 계속해서 한국 주식을 사고 있는데, 근데 아마 그런 식으로 계속 머니 인플로우가 있으니까 시장이 좋아지는 거고, 관세는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거지 이것 자체가 거대한 방향성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은 자동차가 일부 꺾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반도체가 제일 중요한 건데, 반도체는 메모리부터 그냥 HBM까지 사이클이 내년에도 유지가 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당장 박살날 일이 거의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거를 막 한국 망한다는 식으로 뭐 미국이 뭐 이재명을 싫어해가지고 관세를 일부러 뭐 덧대는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다 정치병 걸린 사람들이고, 결국은 저희가 25%를 맞더라도 그냥 맞는 거지. 그리고 그 안에서 가격을 이렇게 저렇게 전가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우리나라 밸류체인 안에 다 있잖아요. 지금 일본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희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1,400원 환율로 가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한국에서 외국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환율의 상승 압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그 대미 투자는 늘어도 최근에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환상승 압력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관세 때문만은 아니고 그냥 개인들의 외국 투자 자체가, 미국 시장 좋아진다 그러면은 돈이 그쪽으로 막 싸들고 나가거든요. 와타나베 부인 나가는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나갈 것 같고요. 결국 정리하면 10월 말에 어쨌든 한국과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합의할 거고, 다만 추석 전에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을 수는 있는 거고요. 증시가 좀 조정받은 거는 지난주에 부동산 가격이 튀기 시작하면서 하느니 금리 인하 시기를 10월이 아니라 11월로 미룰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좀 시장에 네거티브하게 작동한 거, 3,500억 불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거 등등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건데, 그냥 협상은 어쨌든 10월 말에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남은 거는 추석 연휴 때 조금 추석 연휴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 정리하는 단기 매도 자금 제외하면은 별로 하락 요인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하락이라는 거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구조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기간이 하락세인 거고, 시장 지수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조정이 나오는 거는 뭐 5% 조정이나 10% 조정 나오는 거는 그건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하락과 조정은 구분해야 되는데, 한국 증시는 그냥 대세 상승에 올라탄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은 위로 뚫어 놓았을 거고요. 11월 되면은 다시 굉장히 그 배당분리 과세와 관련해 가지고 26년을 기대하는 머니무브가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일부 조정이 있더라도 그냥 믿고 가면 되는 게 우리나라 증시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냥 해외랑 국내랑 밸런스 있게 잘 투자한다면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